반갑습니다. 네, 오늘 17죠? 12월 5일이죠. 11월 5일 마감 월요일입니다. 마감 라이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일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살펴봐야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400여 개, 똑같이 하락 종목도 약 400여 개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종목 700여 개, 하락 종목 700여 개입니다. 금일 수급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어졌는데 기관이 좀 매도세가 좀 나와준 모습이고,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좀 이어진 가운데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웠다. 그 결과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소 혼조세 모습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2500포인트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그쵸, 한 차례 돌파를 해왔으나 바로 좀 밀렸잖아요. 2500포인트와, 그쵸, 2500포인트와 하방 121선 사이에 박스를 좀 그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21선 역시 돌파를 해주지 못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5일 평균선을 깨지 않았다. 코스닥은 추가적인 상승 관점이 유효하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상승 관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코스피 역시 상승 관점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소 현재 이 부근에서 박스권을 그려서 좀 횡보할 그림이 좀 나올 것 같다. 코스닥 역시 121선을 저항대로 삼아서 하방 61선까지 이렇게 좀 횡보하는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첫 번째로는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 다음 주에는 CPI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CPI 발표와 함께 그 다음날 바로 FOMC 회의가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 CPI와 FOMC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 모멘텀도 그렇다고 하락 모멘텀도 없는 다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아쉬움이 좀 크긴 합니다. 증시 자체가, 그쵸? 왜냐면은 금일 이제 중국 증시, 상해 종합과 홍콩 증시를 보면 좀 강하게 치고 가고 있어요. 중국 증시가 강세가 나와주는 이유는 제로 코로나 완화, 제로 코로나가 정말 끝날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 속에 중국 증시는 강세가 나와준 반면에 국내 증시는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와주는 것은 다소 당연히 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 원달러 환율이 좀 밀리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또 빠져가지고, 그쵸,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환율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번에 쭉 내려왔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 차례 언제든지 이 부분, 현재가 지금 거의 저점이라 생각하거든요. 환율이 1차례. 그렇다는 것은 좀 추가적인 강세가 지금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현재 부근, 그쵸? 현재가 부근 한 1200, 그쵸? 요 부분이니까요. 딱 지금이네요. 한 1280원 더 많이 빠진다면은 여기 1260원 부근까지는 약세가 나와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재차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환율의 약세가 이어지다가도 한 번 더 상승세가 한 번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한 번에, 일단 현재로서는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의 약세가 나와준 원인은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보다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로 인한 위안화의 강세, 위안화가 강세가 나와주니까 달러의 약세가 나와주고 있고, 달러의 약세가 나오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 좀 꺾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약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 보시면은 양거래소 모두 이 거래일 연속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코스피도 그러고 코스닥도 그러고요. 이런 모습이 나와준 원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급 이탈이 나와주고 있는데 수급 이탈의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은 일단은 뽑을 수 있는 게 그거겠죠. 그 전에 마감 시향을 아직 안 올린 것 같아서 제가 마감 시향만 한번 올려드리고, 죄송합니다. 이 마감 시향만 한번 올리고 마저 방송해 드릴게요. 마감 시향 올리는 걸. 자,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거를 연속 약세가 나와준 원인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죠. 특히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차익 실현.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번 주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쟤는 다소 수급면에서 이탈되는 모습이 나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내마녀의 날 직전에 이렇게 수급 이탈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내마녀의 날 당일이라든가 그 다음날 바로 매인과 기간, 하다못해 외인의 매수세라도 좀 강하게 나와주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이번 주는 다소 좀 약세, 그러니까 상승 약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정도 약세 가지고, 이 정도 이슈 가지고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키워갈 가능성은 적고, 약세가 나오더라도 다소 좀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증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일 강세가 나와준 종목,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동훈 관련주가 좀 특히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오파스넷을 비롯한 부방과 같은 이 정치 인맥 관련주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정치 관련주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정치 관련주는 크게 이제 인맥주와 정책 관련주로 나뉘는데, 이 인맥주가 보통 초반에 정치 관련 이슈가 있으면 초반에 강세가 나와주는 편이고, 정책 관련주는 이제 그 후반에 강세가 나와주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 이 인맥 관련주라고 하면은 정말 가까운 사이라서 강세가 나와주는 게 아니라, 뭐 같은 안동 이씨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같은 대학교 출신이다, 어디 연수원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동문이다, 이런 식으로 좀 묶여서 강세가 나와주는 게 인맥 관련주란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데, 이런 인맥 관련주는 짜맞추기로 와서 끼어 붙은 다음에 강세가 나와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인맥 관련주는 한번 강세가 나와주면은 다시는 절대 오지 않을 자리까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요. 자, 뭐 흑자 기업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쵸?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늘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다, 좋게 볼 수 있으나, 이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현금 흐름이 빠지고 있죠. 이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걸 다 눈여겨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결국적으로 따지면은 별로 유익한 기업은 아니에요. 이거는 또 외워서 제가 따로 한 번 더 교육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 흐름 같은 경우 이것도 좀 재무제표 보실 때 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 오파스넷이라든가 다소 이런 정치 인맥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고, 하다못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도 정치 인맥주로 묶여서 강세가 나와주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잘못 매수하시면은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위치까지 강세가 나와준다. 좋다고 매수했는데 고점에 물려가지고 수년 넘게 들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관련주는 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 관련주가 괜히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이슈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쭉쭉쭉 빠진다. 뭐 과거 홍준표 관련주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뭐 경남스틸 같은 것도 말도 안 되게 강세가 나와줬다가 지금
이 주가까지 오기가 힘들죠. 한국 선제, 뭐 DSR 제강 이런 종목들 전부 다요. 강세가 크게 나온 만큼 그만큼 크게 빠진다. 그래서 이런 거 잘못 매수하면은 정말 위험하다는 말을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시장이 방향성이 없고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경우 이러한 정치 관련주가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종목에 한동훈 역시 여당 여권 내 지지율 1등 좋다. 그럼 한동훈 관련주 사야겠어 하는 것까진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만약에 이 정치 관련주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그 반기문 기억하시죠?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청취하겠다, 뭐 대선 후보 나가겠다 하는 소식 속에 강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정치 관련준 누구도 그 미래를 앞을 알 수 없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크다. 그리고 이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한국선제였나요? 상당히 무섭게 움직였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그 국민의힘 경선 시절이거든요. 11월 5일이네요. 제가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결과를. 분봉을 못 보는구나. 그쵸. 이게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단순히 하한가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홍준표 관련주가 상승 VI가 먹혀가지고 플러스 막 10몇 프로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경남스틸 하며 이 한국선제 하며 막 반대로 윤석열 관련주 막 덕성 이런 거 있잖아요. 히림 이런 건 오히려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홍준표가 이겼나 보다 이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갑자기 결과가 나오자마자 윤석열이 이겨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상승 VI 시절에 어떻게 해요? 동시효과밖에 안 돼요. 동시효과 이 상황에서 바로 하한가로 갔습니다. 쉬지 않고 한 번에 쭉 떨어졌어요. 플러스 10%에서 한 번에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0%가 빠진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하한가까지 떨어뜨려 버리니까 동시효과에서 개인 투자자는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한가가 바로 박혀버리면은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하한가 박혔으니까요. 그러한 개인 투자자는 다음날 어떻게든 털라고 또 매도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반복이 나와주는 겁니다. 어떻게든 다음날 또 매도하고 싶으니까 그쵸? 개파락으로 시작하죠. 결국 이게 또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은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뭐 세력이라든지 더 좋게 보는 누군가는 또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 관련주의 무서움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정치 관련주는 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금일 어떤 이슈가 있었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소프트러스네. 소프트 블리자드. 자,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인수에 빅딜 청신호가 좀 나와줬다. 약간 인수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와줬었는데 이런 블리자드 인수에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는 인수 관련 뭐 수혜주 원래 손오공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주로 붙이면서 강세가 나와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런 거 있었다는 거 좀 기억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 한국 재료연구원 버려지는 물로 양질의 수소를 개발할 수 있다. 요즘 수소 관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쵸? 수소 관련 이슈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수소 관련주 좀 눈여겨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슬슬 수소 이슈가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좀 정말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한 차례 슈팅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수소 관련주는 절대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수소 관련주.
수소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국 BNC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자, 아이고, 그쵸. 한국 BNC BX 녹스주 품목 허가 취소에 취소 소송 제기를 했다. 한국 BNC. 뭐 안타깝죠.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주가의 약세, 좀 이제 피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이런 종목들. 와, 분봉이 좀 살벌하네요. 이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다는 소식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빠진 건가요? 자, 이런 한국 BNC 관련 리스크는 뭐 어쩔 수 없다.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슈젤 역시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BNC의 미래를 볼 거면은 슈젤을 봐라. 이런 식으로 과거 사례가 다 존재하니까 과거 사례를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해요. 그래야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고,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과거 사례를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 사례를 모르고 곤란하게 가만히 있으면 힘드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AI 이렇게 해서 안 되네. 역대 가장 빠르고, 네, 역대 가장 빠르고 강한 AI가 나왔다. AI 관련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쵸? 조류독감 관련 이슈가 있긴 한데, 광고가, 네, 조류독감 관련 이슈가 있긴 한데, 이 조류독감 관련 이슈, 대한 유팜이 오늘 좀 크게 강세가 나와줬었죠. KC피드, 뭐 마니커, 여기에도 좀 더 추가하면은 뭐 하림, 이런 종목들 역시 조류독감 관련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닭고기 관련주니까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 식탁까지 좀 위험이 와야 돼요. 항상 강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AI가 터졌다, 이거 정도로만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우리 식탁까지, 우리 정말 밥 먹는 닭고기 가격 인상,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와야지만 좀 강세가 나와주거든요. 그리고 이 조류독감 관련주 하면은 이런 닭고기 육개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KC피드는 대표적인 계란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에그플레이션이니 뭐니 얘기할 때도 이 KC피드가 달걀 관련 리스크로 강세가 나와준 종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KC피드 역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C피드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위믹스. 위믹스, 네, 숨구멍 뚫리나 외국계 커레인 거래소에서 선물 상장을 했다. 자, 이와 같은 소식에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와 같은 종목이 현재 있는데, 제가 이 리스크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대 낙폭이라는 이점은 있습니다. 제가 이 과대 낙폭, 현재 여기 상방이죠. 상방 갭자리까지는 언젠간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위치예요. 그쵸? 이렇게 점하가 나올 만큼이면은 언제든지 다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여전히 제가 예측했던 위메이드의 시나리오는 위믹스가 상패되고 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쯤에 위믹스 2.0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위믹스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노리는 그림이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런 게 없고 해외 거래소나 다른 코인 거래소에다가 지금 위믹스를 지금 지속적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 이러한 모습이 솔직히 썩 보기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위메이드 자체가 지금 리스크 해소를 똑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상장한다, 우린 억울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봅니다. 저는 내가 뭐가 억울한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유통 물량 수를 똑바로 체크 안 해놓고 지금 이러한 모습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뭔가 좀 소비자를 기만한다, 좀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모건 스탠리 근 2년 만에 중국 증시의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제로 코로나 완화가 될 것이고, 이런 예측이 정말 사실로 되고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은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가장 먼저 크게 영향갈 종목은 당연히 화장품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금에도 좀 강세가 좀 나와준 모습인데, 화장품 관련주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세가 나와줄 만한 종목 중 하나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역시 이제 중국 판호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좀 제로 코로나 완화가 된다면 게임 관련주도 강세가 나와줄 수 있고, 이번에 OTT 관련주도 판호 획득을 했잖아요. OTT 관련주 역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로 인한 강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게임과 OTT가 강세가 나와준다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오늘 좀 약세가 많이 나왔죠. 메타버스 관련주에도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금일 메타버스 관련주에 이렇게 큰 약세가 나와준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MR 헤드셋이 좀 많이 부진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메타버스 관련주는 그래도 이게 지금 이 장대 음봉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인식이고,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심리를 많이 악화시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한 차례 좀 눌리고 갈 확률이 크다. 그리고 그 눌리는 지점은 어디까지 눌릴 것이냐, 그걸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 애플 MR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준 것 보다 보니 애플 헤드셋 관련 이슈가 다시금 돌아오기 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좀 눌림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플 메타버스 관련주의 유일한 거의 지금 수익 개선, 영업 매출액 개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애플 헤드셋인 만큼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메타버스. 그러다 보니 자, 그리고 자, 5G 28GHz 취소 청문회 개최, KT, LG U 플러스 주파수 내놓나. 이런 5G 관련주가 이제는 반납 위기에 좀 처했다, 뭐 이와 같은 소식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5G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5G 관련주 요즘 뭐 6G다 뭐다 말이 많긴 한데, 과연 이 리스크, 이 통신 장비 여기 있죠, 이 5G 관련 리스크를 요즘 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정말 6G로 갈 수 있을 것인가, 5G도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너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 통신 장비 관련주도 일단 금일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수급이 좀 들어온 편이라서 좀 추적을 좀 해봤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숭이 두창이 일단 세 번째 환자가 이제는 감시가 끝났고, 의료진 한 명의 뭐 추가 확진자 없다. 당연히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뭐 연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이슈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고, 금일 약 강세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의 폭도 크지 않고요, 약 1% 내외죠. 이러한 모습.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뭐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죠. 상승세가 나와주기도 어려운 종목이고,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는 월드컵 수혜주로 묶이는 종목인 만큼 이 원숭이 두창 말고도 강세가 나와주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월드컵도 거의 끝나가니까요, 월드컵 수혜주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금일 국내 증시의 흐름이 다소 아쉬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러고, 일단은 이 비차익 순매수가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다, 이러한 점, 외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점은 아쉽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도 그러고 증권 지수도 그러고 계속해서 상승세만 나와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한 차례 상승과 눌림이 반복되면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눌림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급등 종목 이렇게 박스권과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수록 사람이 또 지칠 수가 있거든요. 매매도 중독이에요. 급등 종목만 사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급등 종목을 더더욱 주의하시고 앞으로 좀 주식 매수하시는데 좀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저희는 CPY와 FOMC 회의를 앞두고 그 전까지는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내동매매 자제하시고요. 네,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럼 일단 이것으로 금요일 오후 라이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아침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